자, 이번 기사는 메가입니다. 메가라고 한 인원으로 보면 한 3, 4위 정도 한 7, 8천 명 되는 지회입니다. 메가는 다른 연합형 지회와 유사하게 2년마다 대표를 이제 이사에 선출을 해서 사업단 대표님들을 나눠서 이제 그 공동대표 임기를 하는 거죠. 매년 한 번씩 바꾸고 2년간 임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최덕선 대표가 이제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고 한 분 전영로 메가의 전형로 대구입니다. 대구의 전영로 대표가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그리고 김성 대표는 이제 전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년 1년 하고 있고 1년 임기가 남았고 이제 두 분이서 메가를 이끌어 나간다. 4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연합형제 원조격이죠. 어쨌든 올 한해 금소법 복잡한데 이제 본인이 맡으셔서 금소법도 메가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질적으로 지금 계속 메가 성장하는데 할수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메가가 매년 2%씩 성장하나 보네요. 그리고 우리 김성택 대표는 원래 전북 고창 동부아재 출신이시고 인슈라 법인을 해서 하셨고 우리 여기 대표님은 이제 한국생명 출신이에요. 대구 지역 출신이고 현대생명, 이거 현대라이프생명을 현대생명 있었어요. 그다음에 대한생명, 또 미래라이프를 하셨고 이제 메가에서 업적 1위 사업 단장을 하셨다네요. 그다음에 메가는 아시다시피 8,000명 보유한 대형 지회이죠. 이사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볼 기사는 자, 김용범 부회장님 최대 실적 등이었고 사실상 3연임 확정이 됐답니다. 자, 보험업계에 어떻게 보면 혁신가죠. 특히 한 4위, 5위 아니지 더 낮았죠. 한 5, 6위 되는 동양화재를 인수해서 동양화재 이름이 메리츠로 바뀌었죠. 이 메리츠 화재를 단숨에 삼성화재와 근접하는 회사로 이제 키우신 분입니다. 근데 메리츠 화재의 CEO 분들이 이 연임 하신 분이 딱 한 분, 온명수 부회장님인가 그렇게 한 분 계시고 3연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최초입니다. 그만큼 또 엄청난 업적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어쨌든 이사를 열고 안건을 주중해서 의결하기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연임건이 확정됐다. 정기주총에서 연임 안건이 확정됐기 때문에 3년을 아마 이제 정기주총에서 이제 의결을 하고 그걸 안건으로 올렸나 봅니다. 안건을 올렸는데 주총에서 반대할 안건을 올리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엄청난 이제 신장세를 올라가고 있고 만년 5위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끌어올려서 이 경영 성과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메리츠 화재의 이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지만 이걸 이제 질적으로 바뀌는 한 단계 도약한 전략들을 같이 펼치지 않겠나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요 뉴스가 오기 전에 보험저널 매거진 오프라인 매거진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요 전 기사를 좀 썼어요. 몰랐는데 갑자기 확정이 돼가지고 혹시 보시는 분들 시간에 편차가 있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 기사를 냈어야 되는데 이제 인쇄하는데 기사가 나왔어요. 자, 다음 기사는 이제 하나생명금융서비스 새로운 초대형 지회. 본인들은 이제 지회라고 생각해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근데 내용은 지회 맞죠. 근데 손보께 큰 장 열린다. 왜냐? 손보사들이 한화생명을 여러 가지로 공략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생손보사는 이제 교차 판매라는 게 있죠. 교차는 뭐냐면 한 회사 상품만 이제 생보사는 팔고 손보사는 손보사만 파는데 다른 업권 생보사는 손보 회사의
많은 회사 중에 한 개 보험사 손보사건을 팔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차라고 합니다. 현재 한화생명은 주로 하나손보를 교차 판매하고 있겠죠. 계열사니까. 물론 그거 아니고 다른 걸 팔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한 개만 이제 파는 건데, GA를 하게 되면 더 많이 그 비교 판매를 하면 제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회사를 제휴해서 비교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범을 하면 2만 명 규모고, 이 업적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직원이 14,540개 지점, 그리고 이게 보통은 지코리아가 이제 원래 출시지만 50억에 60%하고 30억 수준인데 2만 명이 이제 합류했고 하면 이게 얼마겠어요? 물론 손보 비중이 지혜보다는 좀 적겠죠. 2만 명이 한 50만 한다면 하나가 100억을 하면 이 중에 10%만 해도 10억이거든요. 근데 요게 대부분 하나 손보로 이제 갔었고, 직영 전속으로 있을 때는 생보사 상품을 많이 팔아라고 이렇게 좀 컨트롤도 하고 수수료도 이제 좀 덜 줍니다. 그래서 교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팔았기 때문에 업적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신문에서는 하나 손보가 완전히 더 수혜를 볼 거고,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 이슈가 특정 보험사가 아니라 이제 계열 보험사를 밀어주는 그런 일감 몰아주게 되냐, 뭐 이런 엉뚱한 기사를 썼는데 그걸 보고 제가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생명, 물론 하나손보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명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되고, 벌써부터 이제 메리츠 등등 회사들은 하나생명을 엄청나게 이제 공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 더 조건도 더 공격적으로 하고, 더 편하게, 교차는 사무실로 못 오잖아요. FP가 교차 센터에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GA 관리자들이, 보험사 GA 지점장들이 하나생명 지점을 가서 독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게 경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손보는 하나생명의 어떤 지원을 힘입어서 독점적으로 그런 영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유롭게 해주면 하나손보 상품보다는 편하게 다른 걸 좀 팔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걸 더 이제 해줘야지. 왜냐하면 재판 분리해서 회사나 좋은 거지, 모든 직원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여러 회사를 비교 판매할 수 있다. 근데 생보를 비교 판매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생명이. 그러니까 손보는 약간 조금 자유를 주지 않겠냐. 그리고 손보는 현재 1위, 2위, 그 다음에 인보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또 6, 7위 막 이런 간격이 막 MS가 0.5%로 순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생명이 막말로 한 10억 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뺏기고 막 이렇게 한다 하면 요게 생명 그 손보사 인보험 순위를 바뀔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이제 모든 손보사를 제휴했다고 하고, 벌써부터 지금 근처에 지휘 관리하다가 하나생명이 지점이 보이면 가서 미리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하나생명은 이제 FP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손보 상품을 열심히 원활하게 이제 팔면 본인 하나생명 상품을 판매하는 시간과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실적이 좀 하락할 거라 걱정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손보를 밀어주자니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안 밀어주자니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타사 상품을 많이 파는데 지 수수료를 다른 지회보다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고민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하나손보 외에 다른 거, 그냥 교차 판매 한 개 회사 외에 다른 회사 상품을 팔고 싶을 때는 못 팔았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경유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경유계약의 법적인 어떤 이슈는 없어진 좋은 측면도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당근으로 계속 줘야 되는데 여기 익숙해지다면 이제 자사 상품, 하나 생명 상품이 이제 안 팔린다거나, 아니면 생보사도 여러 가지 비교 판매할 수 있다. 즉
개혁 개방이 됐을 때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급속하게 자본주의 문화가 침투하는 것 똑같이 지혜로 경도돼서 나 딴 지혜로 하고 싶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엄청 두려워할 거예요. 또 하나는 손보사들이 열심히 이제 약간 그 해제가 됐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생명 지점에. 그래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생명 사람들, 다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리크루팅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하나생명은 아마 그런 것까지 되게 고민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핀셋 브리핑 마지막 인카금융서비스 코스닥 상장 AB 심사 진행 중단 결정을 했답니다. 안타깝습니다. 1호로 에이프러스 에셋이 코스닥도 아니고 유가증권 시장에 직상장을 했죠. 사실 상장 추진은 인카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 미비랄지 그 여건이죠. 여건. 조건이란 건 아니고 여건 미비로 중단 결정을 한번 하고 또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단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장하기에는 주식시장 되게 좋고 조건은 좋은데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특히 A 플러스 에셋 이어서 이제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나오면 지혜 업계에 되게 좋은 그런 환경이 펼쳐질 거다 기대가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요거는 인카 금융 서비스에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전망 대비해서 실제 기업 가치 반영이 어렵다. 피어 그룹이란 건 이제 비교 대상의 회사죠. 에이프로세스는 상장을 할 때 미국에 있는 회사들, 지혜 관련된 회사, 유사한 회사들을 피어 그룹으로 선정을 해서 상장을 했고, 지금 인카 금융수는 이 피어 그룹이 아마 A 플러스 에셋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현재 상장돼 있으니까. 근데 A 플러스 에셋이 실제 이제 공모를 처음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공모를 하려다가 수익심사에 약간 좀 부진해가지고 7,500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거의 5,000원 미만까지 이제 가서 A 플러스 에셋은 물론이고 이 전체 업계가 조금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피어 그룹이 돼버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인카는 상대적으로 A 플러스 B에서 모든 이제 지표를 경영 지표, 뭐 매출, 이익 등등을 보고 상대 주가 얼마나 판정이 난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그 상대 주가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측이 된 거고 아마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랄지 관련된 금융 당국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투자한 회사들도 이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취하기 힘드니 차라리 준비를 다시 하자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애플의 주가가 더 갔어야 되는데 투자 상장한 회사들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추가로 받으려는 지혜들이 지금 많잖아요. 피플라이프도 더 투자를 받아야 되고 리치앤코도 사실 투자 협의가 되고 있고 뭐 다른 지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그래서 참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대표들이 요즘 하는 소리 있잖아요. 무조건 큰 회사들 먼저 뭘 하는 회사 잘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상대적인 창고가 돼서 자기들도 잘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쭉쭉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은 이제 명분보다 실리를 도망가라. 이제 인카 홍보팀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찍은 후 유가 증권 시장의 향으로 이제 별로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이 그 자체가 기업 성장 변함이 역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시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약간 조금 꼭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인카도 계속 그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익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좀 숫자도 많이 늘어가고 물론 이제 그게 양과 또 A 플러스의 효율, 질 그다음에 이익 A 플러스는 이제 200억, 200씩 훨씬 넘는 발표를 했고 여기는 이제 못 미치니까 이제 상대 주가가 낮은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가치가 늘어나지 않으면 시장이 이제 호전된다 그래서 기업 가치라 주가가 훨씬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 결정은 기업 공개 목적이 아니고 자체가 아니고 적절한 기업들 평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공개
근본에 비추어 명분의 실리를 적극 추구한 면이 있다. 즉 이제 기업 공개하고 외부 자금을 공모를 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또 사업을 더 키워 나가야 되는데 주가 문제가 아니고 외부 자금을 투자를 받을 때 그걸 지분을 제일 적게 주고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모할 때 수백억이 들어야겠죠. 왜냐하면 단지 1, 200억 들어오는 거는 뭔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인카가 뭐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분을 또 많이 공개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상장 후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투자한 회사가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요 밸류에이션으로는 아마 적정한 투자 이익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예. 자, 좀 안타까운데 인카는 계속 좀 매출과 수익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뭐 하반기 이렇기보다는 좀더 내실을 좀 기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또 하반기에 해가지고 하반기에 증권 시장이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카 내부적인 요인이 해결이 몇 개월 사이에 뭐 이익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한다 이런 일은 금방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오해살 발언을 한 거죠.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가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들릴 거예요. 지금은 이 조그만 회사고 지혜가 좀 소외된 업종이라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보험 애널들이 지혜를 분석하고 나면 저렇게 발표를 하면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카 홍보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해서 세 분 하면 양치기 소년이 되니 그냥 제대로 하셔서 한 방에 올라가는 시점과 타이밍을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